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숫자 두 개가 동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스닥 100을 담은 QQQ였어요. 0.6% 올라서 또 신고가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화면만 보면 평온한 하루, 별일 없는 상승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페덱스였습니다. 하루에 17.84% 폭락. 화면만 보면 회사가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둘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수의 0.6%는 어제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학살을 가려버린 가면이었고 페덱스의 마이너스 17.84%는 사실 폭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거짓말을 한꺼풀씩 벗겨서 어젯밤 시장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문장으로 시장 전체의 인공지능 서사를 뒤집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먼저 지수의 거짓말부터 봅시다. QQQ가 0.6% 올랐다는 건 보통은 종목 대부분이 같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은 정반대였어요. S&P 500, 500여 개 종목 중에서 오른 건 215개, 떨어진 건 293개였습니다. 오른 종목이 전체의 42%밖에 안 됐어요. 절반을 한참 밑돕니다. 다시 말해 어젯밤 미국 시장의 보통 종목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수는 올라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종목 하나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어젯밤 6.26% 올랐어요. 종가가 224.36달러. 시가총액이 5조 4천억 달러가 넘는 이 괴물이 6% 넘게 뛰면 그 한 종목이 만들어내는 지수 상승분이 나머지 수백 개 종목의 하락분을 통째로 덮어버립니다. 거래량을 보면 더 분명해요. 엔비디아 하루 거래량이 1억 9,700만 주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젯밤 시장의 돈과 관심이 이 한 종목으로 쏠렸다는 거예요. 흔히 매그니피센트 7, 거대 기술주 7개를 묶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엔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젯밤 이 7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06%였어요. 엔진 7개 중 6개가 꺼졌는데 엔비디아 하나가 너무 세게 돌아서 비행기가 떠버린 겁니다. 장중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볼게요. 어젯밤 TQQQ 들고 주무신 분들 새벽에 한 번이라도 계좌 보셨다면 심장이 두 번 철렁했을 거예요. 프리마켓에서 TQQQ는 1.56% 빠진 채로 출발했어요. 밤 10시 30분 정규장이 열리고 새벽 12시 4분에는 장중 최저점인 83.75달러까지 더 밀렸습니다. 시작이 영 안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전장 내내 꾸준히 올라서 한국 시각 새벽 3시 54분에 장중 최고점 87.06달러를 찍어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4% 가까이 되돌린 겁니다. 다만 마지막이 좀 아쉬웠어요. 미국장 마지막 1시간 이른바 파워아워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86달러 근처로 밀려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전일 대비 1.75% 상승. QQQ 0.6% 상승의 3배 가까이를 3배 레버리지가 그대로 받아낸 거죠. 오르고 내릴 때 똑같이 3배로 움직인다는 걸 어젯밤 새벽에 그 출렁임이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왜 시장의 보통 종목은 다 떨어지는데 돈은 엔비디아와 또 다른 한 구역으로만 쏠렸을까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어젯밤 미국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데이터독이 12% 넘게, 클라우드 보안의 지스케일러가 11% 넘게, 설계 소프트웨어 케이던스가 10% 넘게, 세일즈포스가 9% 넘게, 오라클이 9% 넘게, 서비스나우가 9%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 소프트웨어 그룹의 평균 상승률이 6.89%였어요. 시장 대부분이 빨갛게 물든 날에 이 한 구역만 새파랗게 타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 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바로 며칠 전까지 저희가 뭐라고 했죠?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잡아먹는다고. 사람 대신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일하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받던 좌석값이 증발한다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물린 사모대출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불과 며칠 전 시장의 지배적인 공포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죽인다. 그런데 어젯밤 그 공포가 정확히 거꾸로 뒤집혔어요. 누가 뒤집었을까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이 어젯밤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기조연설 무대에 섰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파괴할 거라는 바로 그 공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많아지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사람 수에 묶이지 않고 그 수많은 에이전트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도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결국 누군가는 감시하고 보안을 걸고 어딘가에서 돌려야 해요. 그 감시하고 보안 걸고 돌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거든요. 에이전트가 100만 개로 늘어나면 그 100만 개를 관리할 소프트웨어 수요도 같이 폭발한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한테 먹이를 준다. 같은 인공지능이라는 힘을 며칠 전엔 칼날로 봤다가 어젯밤엔 밥상으로 본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루 반등이 아니라는 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서비스나우는 최근 4번의 거래일 동안 약 40% 올랐어요. 이 회사 역사상 가장 강한 랠리였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비슷한 기간에 약 70% 뛰었고요. 올해 초 소프트웨어 업종은 매우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그게 단 2달 만에 통째로 되돌려진 거예요. 커뮤니티 분위기도 같이 돌았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는 레딧의 주식 게시판들에서 2월 말부터 논의의 결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그냥 떨어지니까 줍자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위협한다던 그 공포가 애초에 과장된 거 아니었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공포가 과장이었다는 걸 시장이 뒤늦게 깨달으면 그 되돌림은 떨어질 때만큼 빠르고 사납습니다. 어젯밤 2자릿수 상승률들이 바로 그 사나운 되돌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어젯밤 시장의 진짜 정체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거대한 자리바꿈, 즉 로테이션이었거든요. 돈이 어딘가에서 빠져나와서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빠져나왔을까요? 바로 인공지능에 돈을 쏟아붓는 쪽이었습니다. 메타가 어젯밤 5.07% 떨어졌어요.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아마존도 3.47% 빠졌고요.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 있는 회사예요. 메타는 올해 인공지능 투자 계획을 1250억 달러에서 최대 145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고 이 과도한 지출 때문에 일부 대형 은행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시장이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막대한 돈을 써서 도대체 언제 얼마를 벌어올 거냐. 여기서 어젯밤 로테이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시장이 어제 한 판단은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돈을 버는 건 인공지능 인프라를 짓느라 현금을 태우는 쪽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퍼질 때마다 통행료를 받아 가는 쪽이다.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인프라를 짓는 메타와 아마존에서 빠져나와서 그 위에서 도구를 파는 소프트웨어와 칩을 파는 엔비디아로 옮겨 탄 겁니다. 같은 인공지능 열풍 안에서도 어제는 비용을 내는 자와 통행료를 걷는 자가 정확히 갈렸어요. 이 로테이션이 가장 잔인하게 드러난 곳이 따로 있어요. 유틸리티, 즉 전력 업종입니다. 어젯밤 유틸리티 섹터가 평균 2.57% 빠졌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섹터 31개 종목 중에 오른 게 단 1개였다는 거예요. 30개가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대주는 대장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7.66%나 무너졌고 거래량은 평소에 2.4배가 터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는 괴물이다. 그러니 전력회사가 최대 수혜주다. 이게 시장의 뜨거운 테마였잖아요. 그런데 어젯밤 그 인공지능 전력 테마에서 돈이 우르르 빠져나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테마로 갈아탄 겁니다. 같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어제는 전기를 파는 쪽이 죽고 코드를 파는 쪽이 살았어요. 테마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자리를 바꾸는지 어젯밤 전력 업종의 시퍼런 화면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칩 쪽에서 벌어진 내전을 봅시다. 이게 또 어젯밤의 백미예요. 한쪽에선 ARM 홀딩스가 15% 넘게 폭등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칩 설계 회사인데 직접 칩을 만들지 않고 칩의 설계도를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회사예요. 어젯밤 엔비디아가 컴퓨텍스에서 RTX 스파크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PC용 칩을 공개했는데 이 칩이 바로 ARM의 설계 구조를 심장에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ARM 구조 위에서 돌리는 물건이었습니다. ARM은 자기 설계도로 만든 칩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챙기니까 인공지능 PC라는 거대한 새 시장이 자기 구조 위에 세워진다는 신호 하나에 주가가 폭발한 거예요. 젠슨 황은 이 변화를 두고 컴퓨터의 재발명이며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다시 태어난 것만큼 큰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젯밤 델이 10% 넘게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오른 것도 이 인공지능 PC라는 새 판의 수혜를 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칩 세계의 반대편에선 정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퀄컴이 8.78% 폭락했습니다. 스마트폰 통신 칩의 강자였던 이 회사가 왜 무너졌을까요? 애플 때문입니다. 애플이 그동안 퀄컴한테 사오던 통신 칩을 자기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한 대형 은행이 어젯밤 퀄컴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이 애플 리스크를 콕 짚었어요. 분석에 따르면 퀄컴이 다음 아이폰에선 통신 칩 공급 비중이 20% 정도로 쪼그라들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0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연간 매출에서 40억에서 50억 달러가 날아갈 수 있는 충격으로 추산됐어요. 보세요. 어젯밤 칩 업종은 평균으로 보면 거의 제자리였는데 그 안을 열어보면 인공지능 PC의 새 판에 올라탄 ARM은 15% 폭등하고 애플이라는 거대 고객을 잃는 퀄컴은 8% 폭락했어요. 같은 반도체라는 한 단어 안에서
새 판에 올라탄 자와 옛 고객을 잃는 자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린 겁니다. 참고로 애플 본체도 어젯밤 1.84% 빠졌는데 자체 칩 전환은 길게 보면 애플한테 득이지만 어제는 거대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큰 흐름에 같이 휩쓸렸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거짓말로 돌아갈게요. 페덱스의 마이너스 17.84%. 화면만 보면 물류 공룡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건 폭락이 아니었어요. 어젯밤 페덱스는 자기 회사의 화물 운송 사업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회사로 독립시켰습니다. 페덱스 프레이트라는 이름으로 새 종목이 어젯밤부터 따로 거래되기 시작했고 기존 페덱스 주주들은 두 주당 한 주씩 이 새 회사 주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페덱스라는 몸통에서 한쪽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별도 회사가 됐으니 남은 몸통의 주가가 그만큼 줄어든 게 당연한 겁니다.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회사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17.84%라는 빨간 숫자는 사라진 가치가 아니라 옆으로 옮겨간 가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신나는 이야기만 했으니 이제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은 분명 신고가를 찍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신호가 여럿 깜빡이고 있었어요. 첫째, 공포지수 빅스가 4.5% 올랐습니다. 보통 지수가 신고가를 찍는 날엔 공포지수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어젯밤은 주가도 오르고 공포지수도 같이 올랐어요. 시장이 위로 가면서도 한 손으로는 슬그머니 보험을 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음 편한 상승이 아니라 불안한 상승이었던 거죠. 둘째, 쏠림이 너무 심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 7종목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503개 종목이 들어있는 지수인데 사실상 7개가 그 무게의 3분의 1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처럼 그중 엔비디아 하나가 지수 전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좋게 보면 강력한 엔진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 한 엔진이 식는 날 지수도 같이 식는다는 뜻입니다. 신고가 밑에 종목 대부분은 이미 어젯밤에 떨어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셋째, 일부 주도주의 밸류에이션이 상식의 선을 넘고 있습니다. 어젯밤 15% 폭등한 ARM 홀딩스는 주가가 이익의 380배가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한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의 380년치를 미리 값으로 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QQQ의 상대 강도 지수, 즉 과열 정도를 재는 RSI도 78을 넘었습니다. 보통 70을 넘으면 단기 과열로 봅니다. 이게 곧 떨어진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강한 상승장에선 과열인 채로도 한참을 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모두가 신나서 위만 보고 있는 과열 구간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고가, 좁은 폭, 오르는 공포지수, 그리고 380배짜리 밸류에이션, 이 네 가지가 한 화면에 같이 떠 있을 때는 환호보다 점검이 먼저예요. 그럼 저희 실험 계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10,000로 시작한 저희 계좌는 4달이 채 지나지 않아 어젯밤 기준 총 평가 금액 16,238달러입니다. 시작점에서 약 62% 불어난 자리에 와 있어요. 현재 저희 시스템은 롱페이즈, 그러니까 TQQQ를 100% 들고 가는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QQQ가 742달러로 200일 이동평균선인 618달러를 20% 넘게 웃돌고 있거든요. 추세를 꺾을 만한 신호는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젯밤의 과열도, 좁은 폭도 그냥 데이터로 지켜볼 뿐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정해진 선을 건드리기 전까지는 감정 없이 그대로 들고 갑니다. 시청자분들 중 같이 롱 페이즈에 진입하지 못해 포모가 오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전략의 감정적인 고통은 이미 2달 전 힙소에 계좌가 손실이 나고 있을 때 그리고 풀매수 결정을 내릴 때 수많은 조롱과 함께 이미 겪어두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감정적인 매를 미리 맞아둔 셈입니다. 현재 저희 실험 계좌는 전체 시드가 투입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어젯밤 신고가에 들떠서 더 살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RSI 78이 무섭다고 미리 팔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이 정해진 선을 넘어올 때 그때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할 일은 그저 기록하는 것뿐이에요. 이 전략은 과거 10년 동안 $10,000,000를 16억으로 만든 전략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저희 시그널 변화와 시황을 놓쳐서 아쉽다면 꼭 알림 설정을 걸어주세요. 자, 어젯밤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수는 평온한 척 신고가를 찍었지만 속에서는 거대한 자리바꿈이 벌어졌고 그 자리바꿈의 방아쇠는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죽인다는 공포를 단 한 문장으로 뒤집은 젠슨 황이었습니다. 돈은 인공지능의 돈을 태우는 쪽에서 인공지능이 퍼질 때 통행료를 걷는 쪽으로 옮겨 탔어요.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와 ARM이 살고 메타와 아마존과 전력주와 퀄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페덱스의 마이너스 17.84%는 폭락이 아니라 분할이었고
QQQ의 플러스 0.6%는 평온이 아니라 가면이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미국장이 열립니다. 한국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이에요. 젠슨 황의 컴퓨텍스 부대는 앞으로 며칠 더 이어지니 인공지능 이야기의 다음 장이 또 어떤 종목을 들어 올리고 어떤 종목을 떨어뜨릴지 같이 지켜보시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수가 올랐다는 한 줄만 읽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한 줄 뒤에서 누가 진짜로 돈을 벌었고 누가 조용히 무너졌는지 그 구조를 같이 파헤치는 게 이 채널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표면의 빨강과 파랑 너머를 같이 읽어가고 싶으신 분은 구독 눌러주세요. 어젯밤처럼 숫자가 거짓말하는 날일수록 저희가 더 깊이 파겠습니다. 멤버십에서는 개별주의 자세한 분석 영상도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